주사 피부의 가장 큰 악화 요인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바로 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얼굴 빨가니까 레이저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장벽이 무너져 있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혈관 레이저를 하면 오히려 홍조가 빡 더 심해집니다. 망가진 피부 장벽이 더 얇아지면서 혈관도 더 예민하게 잘 늘어나는, 정말 이렇게 되면 치료가 까다로운 로 진행되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IM 피부과 임명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햇살도 제법 따가워졌죠. 이렇게 기온이 오를 때마다 유독 얼굴이 심하게 화끈거리고 붉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단순히 더위 탓을 하거나 안면 홍조 혹은 성인 여드름인 줄 알고 잘못된 치료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면 이 질환일 수 있습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이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개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빨갛게 뽀르지까지 올라오면은 저 이거 성인 여드름이 아닌가요?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인가요? 셀프 진단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이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사라는 피부 질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 이제 피부병변 주사예요 하면은 깜짝 놀라세요. 원장님 저 술 안 마시는데요. 오늘 어떤 그럼 주사 맞으셔야 되나요? 이렇게 되물으시거든요. 여기서 주사는 술이나 주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로사시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장미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빨갛게 이렇게 장미빛 발진이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얼굴 피부에 있는 혈관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피부 속에는 아주 작은 미세한 혈관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혈관벽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혈관이 쉽게 늘어나면서 혈관 속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피부로 나오게 되고, 그런 애들이 이제 장벽도 망가뜨리지만 우리 피부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우리 모공 속에는 원래부터 살고 있는 이게 모낭충이라는 정상균들이 있는데, 얘네들까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여드름처럼 빨간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좁쌀입니다. 이게 의학적 용어로는 면포라고 하는데요. 여드름은 이렇게 피지 덩어리가 작게 뭉쳐있는 좁쌀 면포들이 메인 병변인 반면에, 주사는 이런 면포 없이 혈관이 늘어나거나 홍조가 나타나는 이런 혈관 병변이 메인 소견입니다. 나이대도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여드름은 주로 청소년기에 생긴다면은 주사는 보통 30대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주사를 여드름으로 오해해서 여드름 치료, 즉 스케일링으로 막 모공을 열거나 피지 억제제를 먹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예민해져 있는 장벽이 더 망가져요. 초기에 정확한 감별이 중요한데 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초반에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같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다기보다는 주사 때는 이제 모낭충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모공 속에 있는 모낭충이 누구나 다 존재하는데, 이런 모낭충 검사를 통해서 그 모낭충의 개수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주사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피부 진단 장비로 장벽이라든지 혈관 손상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낭충은 누구나 다 존재합니다. 모공 속에 한두 개씩의 모낭충은 다 있는데, 면역 밸런스가 깨지고 장벽이 깨지면서 이 모낭충의 활성도도 높아지지만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주사 피부 중에서는 여드름, 뽀르지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진 형태도 있지만, 단순히 혈관과 염증만 막 악화돼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타입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그 흔한 지루성 피부염과 유관적으로 구분이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이름 그대로 지루, 기름샘이 많은 부위에 생기는 만성 습진이에요. 주로 이렇게 T존 부위죠. T존 부위에 아토피 습진처럼 반복되는 만성 습진인데, 두피라든지 눈썹, 코 주변이 더 심한 경우도 있고, 또 오래 반복되다 보면은 각질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많은 주사 환자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으로 오진되어서 정말 스테로이드 오남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스테로이드 쓰면 일단 주사도 좋아져요. 주사도 좋아지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오히려 끊으면 더 심해지는 리바운드도 생기고요. 망가진 피부 장벽이 더 얇아지면서 혈관도 더 예민하게 잘 늘어나는, 정말 이렇게 되면 치료가 까다로운 난치성 주사로 진행되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사 환자분들께 항상 세 가지 늘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는 악화인자를 조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염증과 장벽을 개선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민감해진 혈관을 정상화시켜주는 치료. 이 순서대로 가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화인자를 조절해주면서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일이에요. 주사 환자는 모낭충이 과도하게 증식된 경우가 많아서 먹고 바르는 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는 약 중에는 이버맥틴이라는 성분이 기존의 메트로니다졸이나 아젤릭산보다 훨씬 모낭충을 억제하는 효과도 크지만 항염증 효과가 훨씬 우수합니다. 게다가 이게 베이스가 아토피 보습제 베이스거든요. 장벽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항생제 스테로이드가 아니니까 안전하게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염증이 어느 정도 심하다면 이제 먹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단기간으로 저용량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용량인데요. 이런 먹는 항생제의 목적이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높아진 면역,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라서 고용량으로 항생제 용량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용량으로 항염증 용량으로 사용하는 게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호전되고 피부가 안정되면 레이저로 손상된 혈관과 그 주변 피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얼굴 빨가니까 레이저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장벽이 무너져 있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혈관 레이저를 하면 오히려 홍조가 빡 더 심해집니다. 항상 중요한 건 민감도가 개선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강도로 치료하는 게 핵심이니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연고 바르는 순서는 저는 항상 연고의 물성에 따라 도포하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세안 후에 그 연고를 처음에 가장 먼저 바르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연고 물성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묽은 순서대로 먼저 바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마지막 보습제 전에는 발라주시는 게 좋은 게,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 장벽이 벌써 형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연고의 침투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습제 전 단계에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이버맥틴 크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아침보다는 저녁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모낭충을 억제해주는 게 메인 기전인데, 모낭충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낮 동안은 미스트에 있다가 밤 정도에 이제 피부로 올라와서 서로 이제 짝짓기를 합니다. 피부 표면으로 올라왔을 때 도포해야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서 저녁에 도포하는 게 좋고요. 가끔은 이렇게 병변에만 찍어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낭충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도포할 때는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바르다 보면은 초기에 이런 모낭충이 죽는 과정으로 좋은 염증 반응이라고 설명드리는데 피부가 좀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알러지 부작용이 아니니까 진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좋은 반응인지 여부 체크하고 쭉 발라주시면 됩니다. 주사 환자분들은 딱 3가지 이내로만 좀 바르라고 합니다. 연고랑 보습제만 쓰는 걸 추천드리지만, 조금 그러신 분들은 좀 자극 없는 에센스 정도를 같이 쓰신다고 하셨을 때는 에센스를 먼저 바르고 크림 제형의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 순서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안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스크럽이나 필링 제형처럼 빡빡빡 이렇게 씻으시면 안 돼요. 특히 뽀드득 소리 나가는 이게 강한 세안제들은 꼭 피하셔야 되고요. 좀 미끄덩거리는 자극 없는 약산성 폼 클렌저로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만큼 중요한 게 화장이에요. 붉은 얼굴을 가리려고 뭐 비비라든지 파운데이션, 토너 크림 정말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 평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염증이 가라앉고 장벽이 회복되는 초기 한 3-4개월 정도만 최소화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많은 환자분들이 원장님 피부가 민감해서 선크림도 못 발라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외선은 정말 주사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라서 꼭 바르셔야 됩니다. 단 내 피부에 맞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성분이 좋고요. 보통 물로도 잘 씻겨 내려가면서 보습 성분이 풍부하고 아토피기들도 바를 수 있는 이지워시 라벨링이 붙어있는 선크림 제품 추천드려요. 주사 피부의 가장 큰 악화 요인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바로 더위입니다. 주사는 혈관 변화로 시작되는 질환이라서 혈관을 직접 늘리는 환경은 모두 다 조심해 주셔야 돼요. 심한 운동, 사우나, 음주, 뜨겁고 매운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술은 끊는 게 제일 좋지만 꼭 드셔야 된다면 좀 도수가 높은 술이나 특히 와인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물어보시거든요. 커피는 참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 결론은 커피에 뭐 카페인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은 없고, 커피
온도가 중요하다. 즉 차가운 커피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주사 환자분들은 한겨울에도 이게 얼주가가 되셔야 합니다. 주사 환자분들은 이미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해지고 예민해진 상태예요. 이때 섣불리 이렇게 자극적인 시술을 받으면 염증이 한 번에 확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화학박피처럼 강한 시술들은 약해진 장벽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정말 받자마자 그 다음날 염증이랑 민감도가 크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주사 환자분들은 오랜 기간 염증이 반복되니까 일반 피부보다 모공이랑 잔주름이 심한 경우가 많고, 또 그래서 이쪽 시술들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프락셀처럼 침습적인 레이저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피부만 더 극도로 민감해져서 정말로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사 환자분들이 잔주름이나 모공이 정말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민감도랑 염증 치료를 충분히 끝낸 뒤에, 장벽이 회복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사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고주파 계열의 시술이나 아니면 다양한 스킨 부스터처럼 안전한 시술을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톡스 시술은 오히려 저희가 홍조 보톡스라고 부를 정도로 보톡스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혈관을 억제시키는 기능도 있고 항염증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난치성 주사 홍조 때도 보톡스 시술을 하거든요. 보톡스 시술 같은 경우는 또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주사 환자분께 같이 병행하시면 오히려 효과도 좋을 수 있습니다. 깊숙이 넣는 볼륨 필러 같은 경우는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필러 후에 이제 몰딩하는 과정 중에서 마사지를 하거나 그럴 경우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깊숙이 넣는 필러 시술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제 스킨 부스터처럼 사용하는 물광 필러라는 게 있는데 해도 됩니다. 왜냐면 장벽 회복하고 물광이라는 게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도 더 촉촉해질 수 있거든요. 다만 제대로 시술을 받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민감해지거나 알러지 반응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을 시술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울세라 같은 초음파 시술들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방층을 타겟으로 노리기 때문에 표면에 전달되는 열 전도율은 적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할 때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써마지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고주파 계열의 레이저인데, 고주파의 특성이 항염증 기능도 있고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기능도 있어서 분명히 주사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너무 강한 파라미터로 치료하면은 오히려 하고 나서 심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적절한 파라미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홈 디바이스들 정말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LED부터 심지어는 제모 레이저 계열들까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부작용으로 오십니다. 결국은 출력이 일정하고 안 일정하고를 떠나서 이게 효과만 없으면 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게 홈 디바이스라서 일반적인 피부들도 그렇지만 주사 환자분들은 저는 절대로 사용 안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미 사신 게 있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되 조금이라도 빨개지거나 가렵거나 화끈거린다면은 당연히 멈추셔야 되겠죠. 주사 환자분들은 정말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만 제대로 된다면은 한 2-3개월 정도면은 급성 염증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지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되는 시기인데, 딱 이 2-3개월 동안은 저는 항상 이게 다이어트에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살 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걸 하고 싶은 걸 좀 포기하면서 정말 내 피부에 모든 집중을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2-3개월 동안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습관은 지켜지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보통은 의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연고로 계속 유지가는 경우도 있고, LDN 같은 초음파 장벽 관리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발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예민해져 있는 혈관까지 정상으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 후에는 어느 정도 혈관 치료 꼭 병행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혈관 같은 경우는 깊은 혈관과 얕은 혈관이 있는데, 위아래 혈관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메인 치료도 달라지지만 두 가지를 모두 다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위쪽 혈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혈관이니까. 이런 혈관들은 주로 레이저가 메인이 되면서 바르는 게 동반이 되면 좋고요. 깊은 데서 빵빵 뿜어주어 나오는 이런 혈관들은 먹는 약을 좀 병행해 가는 게 효과적인 혈관 개선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 피부는 흔히 말하는 혈압당뇨처럼 뿌리 뽑기는 어렵고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정말 만성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증상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를 지속하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고 뽀르지 같은 게 올라온다라고 해서 단순 지루성 피부염이나 성인 여드름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요. 꼭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기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주사피부편 IM 피부과 임명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